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1억이면 부동산 투자에 진입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 오른다는 말이 있었을 만큼 부동산 투자는 그 어떤 투자도 따라올 수 없는 수익률을 보장해줬죠. 이 1억 원은 부의 지름길이며 기본 시드머니였습니다. 잠잘 때도 돈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명언이 부동산을 두고 한 말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부동산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월세 받는 것에 대한 꿈이 있죠. 그런데 이 1억으로 부동산 투자? 요즘은 마땅한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렇다고 사업을 하자니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고, 그냥 뺏쓴다면 얼마 안 가서 없어질 것 같고, 어떻게 하면 1억을 잘 굴릴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계획 없이 투자하면 소중하게 모은 1억을 손해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금리 높았던 때는 1억만 은행에 넣어도 은퇴 노후에 이자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년 정기예금 금리가 1.2% 전후, 1억을 예금해도 세금을 떼면 한 달에 고작 10만원 정도 이자입니다. 이것으로 노후자금 될 수 없는 금액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은퇴자의 대부분은 평균 목돈 1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 1억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돈을 정기예금 같은 안정성만 선호하신다면 사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투자 자산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투자라고 하면 막연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안정성을 바라면서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다른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 1% 받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정기예금은 자산이 많아서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자들에게 필요한 예금입니다. 투자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막연히 두려워하지만 말고 우량자산 중심으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면 실제 감수해야 할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억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투자 5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개인연금과 연금보험 상품입니다. 목돈을 즉시나 일정 기간 납입하고 바로 또는 일정 기간 거치 후 받는 방법입니다. 즉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별로 수익률과 연금 수령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1억 원을 가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대략 월 50에서 60만 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첫째로 은행 자체 상품은 개인연금 IRP입니다. 개인연금 IRP를 통해 불입하는 방법인데요. 확정형 기간형만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한도가 1,800만 원이니 4, 5년간 목돈으로 불입한다면 1억이 되겠죠. 그런 후에 예를 들어 65세부터 80세까지 15년간 확정형으로 수령한다면 월 60만 원 전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은행에서 보험상품 판매하죠. 방카,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 등이 있습니다. 상속형은 원금은 그대로 보존하고 이자만 받는 형식이기에 금액이 적어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1억에 월 8만원 수준, 정기예금과 거의 동일하잖아요.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받는데 보증기간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10년, 20년, 30년, 100세 보증. 10년 보증은 살아있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받다가 15년 받다 만약에 죽으면 끝이고 30년 보증했을 경우에는 20년 받다 죽으면 남은 기간 가족에게 상속되는 방식이고요. 100세 보증은 65세부터 받다가 만약 80세 죽으면 나머지는 가족에게 상속됩니다. 다음은 확정형입니다. 살아있어도 확정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방식. 60에서 80세로 15년 확정하고 75세에 죽는다면 상속이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받아 80세까지 15년간 받는다면 1억을 넣었을 때 62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확정형은 남자들이 선호하고 여자분들은 종신형을 선호합니다. 경험 생명표상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 투룸 투자. 원룸이 아닙니다. 원룸은 현재 공급과다로 비추천입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관점이 조금 달리해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집 사기 어려워지고 미니멀 라이프를 선호하는 젊은 분들, 특히 신혼을 위한 주택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대체제라고나 할까요? 대출 시 LTV도 최대 70% 한도가 나올 수 있기에 1억으로 투룸 투자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분양가격을 2억 5천이라 할 때 대출 끼고 구입하면 얼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세권 수요가 풍부하고 공실 위험이 없는 곳 선택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 되면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월세 수입이 90에서 100만원, 대출금 1억 5천, 대출이자 30여만원 제하면 월 60만원 정도 가능합니다. 가격 상승은 덤이라 생각하시고요. 단 부동산 법 개정으로 내 소유주택 있으신 분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투룸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제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 활용입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의 주택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수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종신형일 때 65세부터 25만원, 70세부터라면 30만원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주택, 즉 1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소유자가 가입 시에 20%더 많은 연금을 드리는 우대형 제도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25만원에 20%, 5만원이 추가되어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네 번째, 배당주 투자입니다. 배당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해당 기업에 매년 또는 매분기 지급하는 수익 분배금입니다. 배당 수익의 장점은 직접 투자 차익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월세 받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이죠. 배당을 받으면 만일 주가가 하락해도 배당을 받았으므로 일정 부분 투자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은 매년 영업이익의 일부분을 나눠주므로 꾸준한 배당 주는 회사는 수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결국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더불어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가 우수하면서 배당 수익률 5% 이상 기업들도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연 5% 전후 가치 있는 우량주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량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1.2% 남짓하죠. 그것도 세금 떼면 실수익률이 1%인데 오히려 그 우량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량은행주 주식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이라는 것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배당 중심의 투자가 유리한 점이 많은데 많은 투자자들은 배당의 중요성보다는 단기 매매 차익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수익도 실패하고 배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배당을 중심으로 장기 투자한다면 주가 상승은 덤이라 생각하시면 편하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에 배당률 5%라면 세금 15.4% 제하면 원금은 보존하면서 월 3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씩 배당받아 10년이면 50%입니다. 가치 있는 주식이 10년 후에 반토막될 확률? 희박하겠죠. 이렇게 우량주, 즉 앞으로 그 업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믿고 투자하는 것. 그리고 결국 시간과의 싸움에서 버티시면 됩니다. 중장기로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분기마다 배당을 하려는 기업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국민연금 추납입니다. 이 추납제도가 일부 부유층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 작년 12월에 추후 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추후 납입 제도를 활용한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자격 조건 중 하나가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을 납부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추후에 납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실직, 퇴직, 휴직, 사업 중단 등 사유로 납입하지 못한 경우 또는 1개월에도 연금을 납부했는데 출산, 육아로 퇴직해서 경력 단절 등 이유로 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 보험료는 신청하는 달에 납부하는 보험료에 추후 납부할 기간, 월수를 곱하면 나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이 10년이 넘어도 최대 10년까지만 추납이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연령과 가입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천만원 정도를 추납한다면 월 7, 8만원 정도 연금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수익률로 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계산해 보시고 몇 천만원이라도 불입한다고 나온다면 납부해서 받는 연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55세 전후 퇴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납제도 잘 활용하시면 노후 준비 기본이 됩니다. 노후에는
수익률보다 지급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장 몇 푼을 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는 100세 시대에 지급을 보장해주는 상품도 중요합니다. 개인연금과 연금보험, 주택연금, 국민연금은 지급을 보장하는 연금 상품이고 주거용 투룸 오피스텔, 가치 있는 배당주는 조금의 투자 리스크는 있지만 부동산과 주식가격 상승의 덤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월세나 배당받으면서 원금은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의 리스크는 따르지만 잘만 선택하신다면 적절한 투자 자산으로 손색이 없을 겁니다. 본인이 잘 선택하셔서 나누어 투자도 가능하므로 목돈 1억, 노를 위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억, 충분치 않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